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 이유는 지표가 강해서, 그러니까 굿뉴스가 시장을 나쁘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포인트, 자,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지표가 낮아져야 되고, 금리 인상이 되려면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기 때문에 지표가 좋아지면 악재가 되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진입이 실패하면서 시장이 약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다 회복했었는데, 또 마지막에 금요일날 생산자 물가지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것이 또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있었죠. 1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 0.3% 증가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1% 증가였죠.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낮추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지표가 좋아지면 5월달도 밀려서 6월달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6월달 좀 그 뒤로 또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의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가 맞죠. 금리 인하를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주말에 뉴스를 보시면 미국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투자한 우리나라은행 같은 데는 영원이라죠. 남는 돈이 없다 하면 다 손실을 보고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그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늦춰서 얻을 게 없습니다. 다른 지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결국 침체되면 인플레이션은 모두 꺾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침체되기 전에 먼저 대응을 해주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좀 있었어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뉴욕대에서 강연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매파적 발언을 좀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 1970년대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인플레이션 내려와서 금리 인하를 바로 했더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커지나 안 커지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그때는 근데 다른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서서히 수면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금리나 서두르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빨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이 생산 물가지수 발표한 후에 약 4.3%까지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 4.7% 정도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또 4%대에서의 싸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원달러도 별로 밀리질 않습니다. 원달러는 1332원대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선 안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바로 되지 않을 거라는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원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주가가 미국에 빠졌는데 원달러는 3원이 빠졌어요. 1335원에 끝났던 미국 원달러가 본장에서 여기에서 1332원에 끝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 오늘 밤 미국장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고요. 내일 그다음 21일 날 수요일 날은요 FMC 의사록이 발표되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었죠. 3위까지 올랐었습니다. 이제 정말 실적이 얼마나 따라갔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AI 쪽에서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현재 모습인데요.
이번 주는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합니다. FOMC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는 12월 달에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시사한 후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연준 의원들, 이사들 발언이 많은데요. 필립 제퍼슨,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멀러 이사, 미셸 버먼 연준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발언도 있습니다. 연은 총재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요동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대부분 연준 의원들은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0.8%, 나스닥, 다우가 0.73%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그냥 고점에서 횡보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 고점에서 횡보하 중입니다. 뭐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개파락 떨어지고 다시 돌린 다음에 다시 요거 상태로 왔죠. 그래서 빠지긴 했지만 시장을 우하향으로 만드는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선 1332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 본장에서는 133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원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330원을 이탈하는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은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뉴스가 나오네요. 미국이 올해 약 3번 정도, 출발은 뭐 언제인지 모르죠. 3월이나 5월이나 얘기도 있었고, 뭐 지금은 뭐 6월 얘기도 있고, 뭐 많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동결하고요. 7월 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연내 2번에서 3번 정도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월달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9번 연속 동결이 돼버리죠. 채권 전문가 10명 중 1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 동결 이유를 물어보니까 섣부른 금리 인하가 독이 될 수 있다. 이건 뭐 아까 말씀처럼 미국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시장 대응을 했다가 문제가 됐던 뭐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한국은의 피봇, 그러니까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뭐 가계부채나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 대응을 해서 시장을 좀 정부의 부양 의지에 함께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리아 외국인 바이코리아 벌써 9조 5천억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그 외국인들이 2월 달에만 거의 뭐 6조 7조 막 이렇게 사재 끼고 있거든요. 정부의 밸류업에 대한 그 기대치,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아마 26일 날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표가 임박했죠. 미리 막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외국인들이 한 20-30조 팔았는데요. 거의 절반 이상 회수를 했고요. 기관은 50조 넘게 팔았는데 지금 거의 회수가 못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너무 방향성을 놓쳐버린 걸로 판단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밸류 프로그램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 막 주가가 뛰게 되면 기관이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기관이 주섬주섬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현재 기관의 모습인데요.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요즘 그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팝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견조합니다. 개인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적으로만 코스닥 항상 개인들이고 거래소는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죠. 근데 한동안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인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정상적 시장이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아니면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나오고 그들이 거래소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위클리 만기죠. 또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